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른바 입막음 돈 사건을 감독하는 후안 머찬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약하게 대응하면 중동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이 어제 경고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오늘 이란의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관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최근 유권자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우위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면서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금리 인하는 멀어질 것 같습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합니다. 최소 14,000명이 해고될 예정입니다. 북한 인권단체 프리덤 스피커스 인터내셔널이 지난 토요일 하버드대 파이자 강의홀에서 탈북민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가졌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삼성전자에 반도체 보조금 64억 달러를 내준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역대 세 번째 규모입니다. 미시 화장품 4월 맞이 세일! 캐비어 추출물 고농축 영양크림이 단돈 140불, 각종 화장품 세트는 최대 33%까지 세일! 미백 주름 2중 기능성 아이크림은 10% 할인, 비타C 세럼 하나 사면 하나 공짜! 더나 플러스 프리미엄 샴푸 세트도 파격 세일, 신상도 떴습니다! 손상된 모발을 눈에 띄게 복구해주는 닥터 그루트 번딩 샴푸, 트리트먼트 세럼, 탈모도 잡고 스타일도 살리는 닥터 그루트 소딩 샴, 미라클 트리트먼트, 두피 토닉 각각 30불에 모십니다. 가까운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 missicoosmetics.com에서 오더하셔도 됩니다. 요즘 건물 사야 된다던데? 커머셜 전문 브로커 누가 좋지? 안드라스 부동산이지. 미국 모든 주에서 매매가 가능하다고. 쇼핑몰, 리테일, 오피스 빌딩, 호텔, 웨어하우스. 누구라고? 유튜브에 안드라스 윤 쳐봐. 이제는 철저히 준비된 전문성만이 수익성을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저 안드라스, 투자에 대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라스 커머셜.com에 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안드라스 부동산 770-802-0688. 딱 한 잔은 괜찮겠지? 이거 봐, 멀쩡하잖아. 다들 이 정도는 그냥 운전해. 아니요, 제발 말려주세요. 40불 아끼려다 40년 빼앗깁니다.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당신입니다. 음주운전 하지 맙시다. 음주운전은 범죄 행위이자 살인 행위입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5일 월요일 NMP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공화당의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늘 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으로 형사 피고인 자격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그는 지난 2016년 대선을 앞두고 성추문을 막기 위해 입막음 돈을 지급하고 회사 장부를 조작했다는 의혹으로 이날부터 한 달 넘게 재판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오늘 법정에 들어서기 전 대기 중이던 취재진들에게 이 같은 일은 전에 일어난 적도 없고 법학자들도 말이 안 되는 사건이라고 한다며 이것은 정치적인 기소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것은 미국을 향한 공격이다. 나는 여기 있는 게 자랑스럽다. 이것은 진정 정적을 향한 공격이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직전 전직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과거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을 통해 입막음 돈을 지급한 뒤 그 비용과 관련된 회사 기록을 조작했다며 34개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3월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사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 재판 4건 중 하나입니다. 현재까지 11월 대선 이전에 재판 일정이 예정된 형사 사건은 이 건이 유일합니다. 이 재판 첫날인 이날부터 첫 주간에는 배심원 선정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11월 대선을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약 6주에서 8주로 예상되는 재판 일정 내내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이른바 입막음 돈 사건을 감독하는 후안 머찬 판사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법정 기일을 지키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AP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법원 기자들에 따르면 머천 판사는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알겠다라고 답했습니다. 뉴욕 법원 시스템은 보석으로 풀려난 피고인이 고의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면 체포영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보석 중 도주는 별도의 기소와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 토드 블랑쉬는 트럼프가 이번 재판에 출석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막내 아들 베런의 고등학교 졸업식에 참석할 수 있도록 5월 17일에 재판을 열지 말 것을 요청했습니다. That I can't go to my son's graduation or that I can't go to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 감옥에 투옥되는 사태가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으로 출마해 선거운동을 하는 일은 계속할 수 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연방 헌법은 대통령의 자격 요건에 최소 35세 이상이어야 하고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시민이어야 하며 미국에서 최소 14년 동안 거주해야 한다는 규정만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주정부나 지방 공직에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이런 법규는 연방 공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유죄 판결을 받아 투옥된다 하더라도 트럼프는 옥중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란의 미사일 및 드론 공격에 약하게 대응하면 중동 분쟁이 확대될 수 있다고 돈 베이컨 하원 의원이 어제 경고했습니다. 2014년 공군 준장으로 전역한 베이컨 의원은 뉴스네이션에 출연해 우리가 약하게 대응하거나 이스라엘이 약하게 대응하면 더 큰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란이 우리 측의 약점이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이란의 확전을 부추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라크와 시리아를 포함한 중동에서 미군에 대한 수백 건의 공격에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그리고 그들은 약점을 감지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열기를 계속 고조시킬 것이라고도 덧붙였습니다. 베이컨 의원은 이란이 미사일 400발과 순항미사일, 드론으로 자국을 공격하도록 내버려 둘 수는 없다면서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그는 솔직히 나는 미국이 훨씬 더 빨리 대응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는 수백 번 공격을 받았는데 우리는 대리 세력을 쫓았을 뿐이다. 이란은 뱀의 머리다. 당신은 그것을 처리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란은 이스라엘이 시리아 주재 이란 대사관 근처를 공습해 이란군 관리들이 사망한 데 대한 보복 공격을 토요일 감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대부분의 드론과 미사일이 연합군의 도움으로 이스라엘의 방공 시스템에 의해 요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베이컨은 이란이 아닌 그들이 지원하는 테러 단체에 대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이란에 직접 대응하면 그들은 신경 쓰게 될 것이며 미국이나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빠져나갈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화당 하원 의원들은 오늘 이란의 최근 이스라엘 공격에 관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하원 공화당의 소집 공고문에 따르면 의원들은 오늘 최근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과 국방 추가 자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스티브 스칼리스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지난주 토요일 하원이 이스라엘에 대한 자금 지원 일정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칼리스 의원은 이란의 이스라엘에 대한 부당한 공격에 비추어 하원은 다음 주에 이전에 발표한 입법 일정에서 벗어나 우리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지원하고 이란과 그 테러 대리인에게 책임을 묻는 법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스라엘 지원과 우크라이나 지원을 하나로 묶는 지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공화당은 이 두 나라에 대한 지원 법안을 분리시켜 별도로 처리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도 어제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 지원안에 대해 주중에 진전시키는 시도를 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존슨 의장은 하원 공화당 의원들과 공화당은 미국이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며 그 패키지의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조각을 맞추고 있는 중이라면서 우리는 옵션들과 이 모든 추경 예산 이슈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오늘 하원에서 검토한 법안들 중에는 한국계 의원인 영킴 의원의 이란 대테러법도 포함됐습니다. 김 의원이 작년에 발의한 이 법안은 미국 행정부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포기할 때 의회가 그 같은 조치에 대해 더 깊이 있게 감독하고 필요하면
정부의 대이란 제재 면제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최근 유권자 등록 데이터에 따르면 민주당은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유권자 등록 우위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고 브라이트바트 뉴스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미국 전역의 여러 경합주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11월 대선 이후 민주당이 유권자 등록 측면에서 놀라운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실베니아주에서는 2020년 11월 민주당원 등록 유권자 수가 공화당원보다 68만 5,818명이 더 많았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이 수치는 39만 9,49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지난 3년 반 동안 펜실베니아주에서 민주당이 28만 6,324명의 등록 유권자를 잃은 셈입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민주당 등록 유권자는 공화당에 비해 39만 1,414명이 더 많았지만 현재 이 수치는 17만 943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네바다주에서도 2020년 11월 민주당은 8만 6,723명이 더 많았지만 2024년 4월 현재는 3만 2,85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또 플로리다주는 2020년 11월 민주당이 9만 7,215명 더 많았으나 2024년 4월 현재는 공화당이 88만 8,563명이 더 많아져 전국에서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곳이 됐습니다. 지난주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공화당 등록 유권자가 민주당보다 100만 명 더 많은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아이오와주에서는 2020년 11월 공화당 등록 유권자가 13,085명 더 많았는데 현재는 14만 8,140명으로 그 우위가 확대됐습니다. 애리조나주 역시 2020년 11월 공화당이 13만 9,923명 더 많았는데 2023년 12월 19만 2,323명으로 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반면 콜로라도는 민주당이 2020년 10만 256명 더 많았던 것에서 2024년 4월 10만 4,261명 더 많은 것으로 소폭 증가해 다른 경합주들과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조지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니아, 위스콘신과 같은 주에서 공화당 등록 유권자가 더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미래, 행복, 꿈, 건강, 아름다운 삶, 슬기로운 보험 생활로 가능한 것들입니다. 박화실보험을 만나보세요. 자동차 보험, 집보험, 비즈니스 보험, 워커스컴, 생명보험, 의료보험은 물론이고 주택융자, 재융자, 자동차융자, 개인융자 등 은행 업무에 IRA, 401k, 애뉴이티 등 은퇴 및 재정 설계까지 모두 한 곳에서 도와드립니다. 100년을 한결같이 좋은 이웃으로. 보험의 중심에는 박화실보험이 있습니다. 마리화나를 사용한 12학년 학생의 약 63%가 베이핑을 통해 섭취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약 60만 명 마리화나 이외의 불법 약물을 사용했습니다. 점점 더 많은 학생들이 대마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는 안전합니까? 마약. 시작하는 그 순간 중독도 시작됩니다. 내 건강과 인생은 물론 가족과 지인들까지도 위험하게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스테이트팜 박화실보험, 강남일식,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지난달 미국의 소매 판매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증가하며 호조를 나타냈습니다. 연방 상무부는 미국의 3월 소매 판매가 전월 대비 0.7% 증가한 7,096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는 전월 대비 0.3%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치를 크게 웃도는 수치입니다. 1년 전과 비교해서는 4.0% 증가했습니다. 1분기 소매 판매는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2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종전 0.6%에서 0.9%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월간 소매 판매 지표는 전체 소비 중 상품 판매 실적을 주로 집계하는 속보치 통계로 미국 경제의 중추인 소비의 변화를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시장 기대를 웃돈 소매 판매 증감률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기업 실적도 호조를 나타낼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다만 고금리가 지속되는 가운데 탄탄한 소비가 지속됨에 따라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금리 인하에 신중해질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질 전망입니다.
미국 전기차 업체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 침체 속에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대규모 인력 감축을 단행합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우리는 조직을 면밀히 검토하고 전 세계적으로 10% 이상의 인력을 감축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머스크는 우리는 지난 몇 년간 전 세계에 여러 공장을 확장하고 급속히 성장해 오면서 특정 영역들에서 역할과 직무가 중복됐다며 다음 단계의 성장을 준비하면서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회사의 모든 측면을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력 감축에 대해 내가 이보다 더 싫어하는 일은 없지만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테슬라의 전체 직원 수는 14만 473명으로 3년 전보다 2배 가까이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에 해고되는 인원은 14,000여 명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 인권단체 프리덤 스피커즈 인터내셔널 FSI는 지난 토요일 하버드대 화이자 강의홀에서 탈북민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어 말하기 대회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탈북민 참가자들은 이날 대회에서 북한에서 겪은 인권 침해, 장애인 인권, 중국 내 여성 인권, 탈북민으로서 정체성 등 자기 경험을 토대로 북한의 인권 현실과 관련한 다양한 발표를 했습니다. 대회 우승자는 탈북 여성의 섹슈얼리티와 모성을 주제로 발표한 김명희 씨에게 돌아갔습니다. 17세의 탈북한 김 씨는 인신매매 등 중국에서 북한 여성이 겪는 인권 침해 경험을 알려 관심을 모았습니다. FSI는 2015년부터 매년 2차례 한국에서 영어 말하기 대회를 열어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회가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상무부와 삼성전자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복원력을 강화하고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발전시키며 미국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반도체법에 따라 최대 64억 달러의 직접 자금을 지원하는 예비 거래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무부는 이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에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 같은 투자 제안은 2만 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해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의 규모와 투자 대상을 확대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투자 규모의 2배가 넘는 것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오늘 삼성의 미국 내 투자 발표는 나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의 의제와 한미 동맹이 미국 모든 구석에 기회를 어떻게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본보기라고 밝혔습니다. 지나 러먼도 상무부 장관은 전날 사전 브리핑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인베스트 인 아메리카 의제에 따라 또 한 번의 역사적 투자를 기념하게 됐다며 이로써 세계 최첨단 반도체가 미국에서 생산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에 지원하는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반도체 기업인 인텔의 85억 달러, 대만 기업인 TSMC의 66억 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삼성전자가 받게 될 보조금 64억 달러는 대출금을 제외한 순수 보조금으로 비교해도 TSMC에 비해 약간 적지만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로 따지면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내에서는 첨단 반도체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미국은 첨단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과감히 지원해 오는 2030년까지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20%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동남부 지역에 있었던 한인사회 이모저모를 홍성구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버밍햄 한인회가 지난 7일 버밍햄 한인 침례교회 대강당에서 2024년 봄맞이 큰 잔치를 가졌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최시영 제21대 한인 회장이 이임하고 제21대 신임 회장으로 김현기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한인회는 새 집행부 임원으로 사무총장의 김진영, 재무부장의 윤명희, 여성봉사부장의 이희영 씨가 봉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한인회 이사회는 이춘식 이사장 이하 31명의 이사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서상표 주 애틀랜타 총영사와 홍승원 동남부 한인회 연합회장이 축사하고 김기환 연합회 이사장이 격려사했습니다. 김 신임 회장은 취임사에서
한인회장 개인의 돈으로 운영되는 한인회가 아니라 한인 여러분의 정성으로 운영되어야 한인회라고 역설하고 한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한인회 카톡방에 200명을 유치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최고의 태권도 단체인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의 22주년 컨벤션 및 16주년 명예전당 시상식이 4월 12일부터 14일까지 조지아주 애틀랜타에서 성황리에 펼쳐졌습니다. 120명의 회원과 300여 명의 하객이 참여한 이번 행사는 태권도의 역사와 철학, 지도법, 안전교육 등을 다룬 세미나 행사를 비롯해 평생 태권도에 헌신한 개인 및 단체에 시상하는 16주년 명예전당 시상식, 태권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개인에게 시상하는 4주년 명인 시상식 등이 진행됐습니다. 또한 태권도 후학들을 지원하기 위해 태권도 장학금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특히 93세의 최고령 김유진 관장을 비롯한 80세 이상 원로 선배들의 생일을 축하하는 생일 축하 기념식에서는 정명훈 미주 한인회 총연합회장, 서상표 주 애틀랜타 한국 총영사, 샨 스틸 조지아주 상원의원, 이홍기 애틀랜타 한인회장 등이 축사했으며 세계 태권도 연맹 조정원 총재, 이동섭 국기원장, 태권도 진흥재단 이종갑 이사장 직무대행 등이 축하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명예전당 시상식에서는 평생 업적상에 플로리다주의 최순덕 관장, 조지아주의 서영선 관장, 노스캐롤라이나주의 김주훈 관장이 수상했고 태권도 대사상에는 그렉 콜라스 관장, 평화상에는 지성용 관장, 존경하는 부모님 상에는 정상복 관장, 명인상에 신현옥 관장 등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미국 태권도 고단자회는 8단 9단 정회원과 5, 6, 7단 준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 단체로서 현재 40개 주에서 325명의 회원들은 태권도의 보급과 발전에 힘쓰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이틀 동안 선한 사마리아인 교회 여선교회는 바자회를 가졌습니다. 단돈 1달러에서 10달러에 이르는 다양한 생활용품과 옷, 가구 등이 진열돼 길을 지나던 지역 주민들의 발길을 끌어당겼습니다. 여선교회 측은 이날 행사가 여선교회 활동비와 과테말라 선교단체인 GGS 후원금을 모으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틀 동안 여선교회는 약 2천여 달러 이상을 모금했고 이 중 1,000달러를 GGS 선교회에 후원금으로 기부했습니다. 뉴스앤포스트 홍성구입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 세대를 위해서라도 어떤 정치적 성향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투표는 꼭 해야 합니다. 내가 하는 한 장의 투표가 밝고 단단한 미래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 한인들 모두 투표합시다. 투표하십시오. 투표하십시오. 우리의 가정, 지역사를 위해 투표해주세요. 한인 동포 여러분, 우리 투표를 합시다. 한인 사회를 위해서 투표합시다. 동포들의 유상을 높입시다. 이것이 미래를 좌우합니다. 투표합시다.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해주세요. 투표합시다. 반드시 투표합시다. 이 캠페인은 종합건설회사 시스콘, 신화 스튜디오, 그리고 빅스카이 비즈니스 서포트가 함께합니다. 우리 한인들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손들과 살아갈 땅임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떠날 방문객처럼 살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이방인이 아닌 이 땅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나라에서 좋은 평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나라와 우리 이웃과 우리 지역에서 도움이 되는 사람들로 부각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이웃되기 운동이 여러분 곁에서 함께합니다. 화장품 백화점 미쓰이 화장품 인터넷 주문도 가능합니다.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은행 메트로시티은행.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인어 보험. 뉴스앤포스트는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톡, 트위터 등 다양한 플랫폼으로 컨텐츠를 전달하고 홍보 효과를 극대화해드립니다.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전직 대통령이 형사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런 일이 흔하죠. 거의 모든 전직 대통령들이 결국에는 기소당하고 법정에 서고 심지어는 감옥에도 가고 난리를 치는 모습을 저희가 계속 봐왔기 때문에 한국 국민들한테는 사실 이게 낯선 모습이 아니긴 합니다만은 하지만 미국은요 지난 250년 역사 속에서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미 정계를 떠날 듯한
전직 대통령들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몰아붙이고 기소하고 감옥에 못 집어넣어서 안달이 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미국 국민 단 한 명이라도 목숨을 잃은 일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무슨 트럼프 전 대통령 때문에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망가졌다라는 것도 없습니다. 순전히 지금 개인적인 일 몇 가지 가지고 기소를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도 전직 대통령들이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된 적이 없는 일들입니다. 비밀문서 건 같은 경우도 보십시오. 비밀문서를 퇴임하면서 자기 집으로 가져갔던 전직 대통령들 거의 대부분이 다 그랬다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트럼프만 기소를 합니다. 지금 입막음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회계장부 처리를 잘못했다라는 부분이 이미 COO, 그러니까 이제 그 행정적으로 재정 책임을 지고 있는 회계사가 잘못한 부분, 실수한 부분을 인정을 하면서 지금 형을 선고받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트럼프에게까지 확장해서 또 기소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정작 지금 이슈가 되었던 스토미 데니얼스와의 불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얘기가 됩니다. 스토미 데니얼스가 직접 본인이 불륜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소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언하는 내용도 이미 공개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억지 춘향으로 기소를 하고 있는 모습이 계속 보이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많은 국민들이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선거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를 6개월 정도 남겨둔 상황에서 선거 운동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려는 것이다라는 의혹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의원들은 일제히 선거 개입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에 사법부가 개입해서 특정 후보를 일을 못하게, 선거운동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은 미국 역사에서 치욕스러운 순간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후안 머찬 판사는 지금 정해져 있는 법정 일정에 맞추어서 출석하지 않으면 그러면 체포영장 발부할 수 있다. 그게 뉴욕주의 법이다라고 설명해주는 그러한 시간도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앞으로 짧으면 6주, 길면 8주 정도가 예상되는 이 법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일주일에 4번씩 출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매번 출두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상당히 활동에 장애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는 저녁에는 일할 수 있다. 낮에는 법정에 있을 수 있으나 저녁에는 선거운동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말에는 법원이 일을 하지 않기 때문에 주말에도 선거운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거운동 일정은 계속 해나갈 수 있다라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긴 합니다만은 상당히 어려운 모습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많은 분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아서 법정 구속된다거나 어찌됐든 감옥에 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대통령 출마 끝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미국의 연방 헌법은 대통령 출마 자격 중에 만약에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라면 출마할 수 없다는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출마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갇히게 되면 옥중에서 선거운동을 벌이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것 같습니다. 유죄 판결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현재로서는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뉴욕주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때문에 그렇죠. 지난 2020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한테 투표한 뉴욕 시민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좌경화되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 자체가 그렇다 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이 아무리 합리적인 지적을 하고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후안 머찬 판사의 딸이 민주당 쪽 사람들하고 너무나 가깝다. 가까워도 보통 가까운 게 아니다라고 지적을 계속 해왔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프하고도 관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 전국위원회랑도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어떻게든 잡아놓으려고 탄핵 앞장섰던 아담 쉬프 캘리포니아주의 연방 하원의원 선거 캠프도 지금 그 후안 머찬 판사의 딸인 에린 머찬이 CEO로 있는 회사에서, 사장으로 있는 그 회사에서 그 선거 캠프 일을 맡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딸 이야기하고 있어서 이거는 분명히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해 충돌이 있기 때문에 이
머참 판사 이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2번 요청을 했는데 2번 다 기각당했습니다. 머참 판사는 끝까지 공정하게 자기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얘기를 했었죠. 2번째 요청을 할 때에는요, 그러니까 판사 기피 요청을 할 때에는 머참 판사도 민주당에 기부를 했다. 액수가 적기는 합니다. 35불 기부했는데 그 35불 기부한 것 중에서 20불은 민주당 전국위원회로 갔고요. 15불은 조 바이든 대선 후보한테 대통령 후보 당시에 갔습니다. 조 바이든을 지지한다고 기부금을 냈던 사람이 지금 대선 후보로 맞서고 있는 트럼프의 재판을 맡는다라는 게 이게 아무리 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합리적인 것이냐? 제발 머참 판사는 이 재판을 맡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번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그 요청에 대해서 머참 판사가 기각 처리했습니다. 나중에 내 판결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 항소법원에 가서 따지려면 따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높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리고 유죄 판결이 나오게 되면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항소를 하겠죠. 항소심은 빠르게 진행이 될 겁니다. 대통령 선거 때문에. 원래는 이런 상황이 되면 항소를 하고 이것이 만약에 연방 대법원까지 진행이 된다고 하면 대통령 선거 이후로 판결을 미루는 것이 일반적이고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번 사태는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의 발목에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민주당 사람들 그리고 좌야 편향의 인사들이 지금 똘똘 뭉쳐서 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엘빈 브레그 지방검사가 지금 기소를 한 것인데요. 엘빈 브레그 지방검사는요. 2년 전만 해도 3년 전이죠. 3년 전만 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 이 기소에 대해서 재판하면 우리가 질 게 뻔하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충분하지가 않다, 자료가. 그래서 여태까지 기소를 안 하고 미뤄왔던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지금 대통령 선거 일정이 시작이 되니까 기소를 했다? 수상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도 왜 하필이면 지금 하느냐, 기소할 거였으면 진작 했어야지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새로운 증거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재판이 진행이 될 것이고요. 재판이 진행이 되면 마이클 코온 변호사라든가 스토미 데니얼스 같은 사람들이 이제 증언을 하게 될 것이고요.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되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어두운 이미지를 자꾸 만들어내려고 할 것이다.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굉장히 어두운 사람으로 묘사를 할 가능성이 크죠. 이미 지금도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으로 언론들이 지금 막 묘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될 것 같다. 각오는 하셔야 되겠고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더라도 좀 어떤 것이 정말 진실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국민들이 적지 않다라는 점 저희가 좀 기억해야 되겠다. 그와 관련한 뉴스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이 뉴스입니다. 민주당이 지금 주요 경합주에서 유권자 등록한 등록자 숫자가 점점 처지고 있다라는, 전국적으로 다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경합주에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플로리다에서 가장 급격하게 드러났는데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는 파란색, 그러니까 민주당이 오히려 더 많았습니다. 유권자 등록을 한 민주당원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2024년에 4월 달에 와가지고서는 빨간색으로 바뀐 겁니다. 공화당이 더 많다 이렇게 된 것이죠. 펜실베니아 같은 경우에는요. 민주당 등록자 수가 2020년에 엄청나게 많았는데 확 줄어들었다. 그만큼 공화당 등록한 공화당원 숫자가 늘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숫자가 빠졌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새롭게 공화당으로 등록한 유권자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났다. 지난 3년 정도 사이에 유권자 운동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아주 활발하게 잘 진행이 되어져 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020년 대선에서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부분이 아니 민주당 쪽에 투표한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왔지? 였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많아진 이유가 뭐였을까? 그런데 저희는 알고 있죠. 그러니까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민주당 쪽에서 굉장히 많은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벌였던 것이 사실이고요. 첫째. 둘째는 주커버그의 자금을 이용을 해서 민주당 표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였던,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하게끔 유도를 했던 그것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쪽 표가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한 작업들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면서 어느 정도 성과를 2020년에 내주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물론 부정선거 문제도 있긴 합니다만 부정선거 문제를 제쳐놓고더라도 일단 그러한 성과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조지아주입니다. 조지아주가 2016년에서 2020년 사이에 민주당 유권자 숫자가 상당히 급등하는 것을 저희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0년 선거가 끝나고 난 이후에 공화당 내부에서 이러한 반성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풀뿌리 운동이 있어야 된다. 더 많은 유권자 등록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움직임을 계속 유지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많은,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워키즘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제 좌경화된 사회에서 다시 미국이 건강한 사회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방향을 좀 선회해야 된다라고 깨닫게 되는 그러한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공화당 유권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모습. 물론 민주당 쪽에서 워커웨이 해가지고요 공화당 쪽으로 옮겨오는 유권자들도 적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쪽에 등을 돌리고 공화당으로 유턴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이 지금 지난 3년 사이에 계속 꾸준하게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경합주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기본 숫자들이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다. 하지만 지금 보시다시피요 아직까지도 경합주들이 파란색이 많습니다. 물론 빨간 것도 있습니다만 아이오와 같은 경우는 공화당 주이긴 합니다만은 하지만은 나머지 미시간이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이러한 그 경합주로 이야기되는 곳들 중에서 여전히 민주당 당원수가 더 많은 지역들이 상당히 있다라는 것은 안심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드려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진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고 깨우쳐가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판 과정도 그냥 단순하게 언론들이 보도하는 걸 100% 다 국민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점이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바로 서야 전 세계 질서가 제대로 잡힐 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꼴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북한이 하고 있는 모습들 보십시오. 언제 선제적으로 핵공격을 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리지 않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이 하고 있는 짓을 보십시오. 지금 대만 언제 잡아먹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 이러한 국제적으로 위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그 근본의 중심에 조 바이든의 잘못된 외교 정책이 있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나약한 모습을 너무나 많이 노출하다 보니까 이제 간땡이들이 부은 거죠. 미국의 적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이 다시 강한 나라가 되고 미국이 다시 온전한 나라, 위대한 나라가 되어야 그래야 이 국제 질서가 다시 잡혀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홍성구 기자였습니다. 경제정보입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이상으로 4월 15일 월요일 NNP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